저는 치앙마이에서 태어나 자란 리라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리조트는 늘 유명했고 저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인생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한국에 가서 경험한 일들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고 오만한 세계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치앙마이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라. 부모님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셨죠. 리조트는 전통 태국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럭셔리한 곳으로 저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리조트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 화려한 환경 속에서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리조트 정원에서 아침을 맞으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가족의 성공을 제 것인 양 느꼈죠. 제 삶에는 언제나 명품과 화려함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리조트의 프라이빗 가든에서 자스민 향기를 맡으며 산책을 했고 저녁이면 부모님과 함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즐겼어요. 제 하루 일과는 늘 여유롭고 안락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면 오늘 아침 스파 코스를 어떤 스타일로 받을지, 저녁에 무슨 명품 옷을 입고 어떤 명품 가방을 사러 갈지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라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매해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우리 리조트를 찾아왔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한국 손님들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리라야, 한국 손님들은 우리의 주요 고객이란다. 그들이 우리 리조트를 사랑해주니 참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오든 다른 나라에서 오든 제게는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외국에서 온 손님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 삶은 언제나 안락할 테고 치앙마이 역시 영원히 관광객들로 가득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열광할 때도 저는 그저 시큰둥하게 듣고 말았죠.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제 외모와 명성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제게 친절했죠. 남자들은 항상 제 주변을 맴돌며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준비된 듯한 인생이었고 저는 특별한 노력 없이 그저 화려하게 빛나기만 하면 됐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제 가치관 역시 그러한 특권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리조트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약이 예전만큼 차지 않아서 이번 달은 조금 한가한가 보다 싶었죠. 아버지께서도 한가한 시즌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몇 달씩 지속되면서 빈방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특히 매년 우리 리조트를 찾아주던 한국인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리라야,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우리 리조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그들이 우리가 얻는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다시 괜찮을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치앙마이는 유명한 관광지이고 몇몇 손님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의 다른 상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리조트 직원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쇼핑을 즐기거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점점 치앙마이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퍼졌죠.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던 걸까?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 여겼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들이 우리 치앙마이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누려온 이 모든 것이 한국과 관계가 있었고 그들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기반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확인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만함과 자만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 리조트처럼 완벽한 휴양지도 없을 것 같은 그들이 대체 뭘 잘났기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겠다는 약간의 자신감까지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공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 내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모두가 규칙을 지키며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빛나는 네온사인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그제서야 서울이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으로 돌아가는 첨단 도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치앙마이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스케일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었죠. 서울은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고 사람들은 전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리조트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마치 작은 어항 속에 갇혀 살다가 넓은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한가운데 서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며 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에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저처럼 누구나 다 저를 돕고 돌봐주는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노력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삶을 바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치앙마이에서는 누구나 저를 특별하게 대했고 저는 제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의 재력과 리조트 덕분에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점점 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이 허울뿐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제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여전히 이 도시가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은 치앙마이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쁘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며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한 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모든 시선이 제게 향하곤 했지만 서울에서는 제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저 사람들 사이에 묻히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제가 느끼던 자신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지훈이라는 한국인 친구와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은 제게 서울 곳곳을 소개해 주었고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 다니는 회사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자 맡은 업무에 몰두하면서도 서로의 일에 신경을 쓰고 조율하는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까지 신경 쓰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제게 설명해 주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스스로를 증명해야 해. 한국에서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단순히 태어난 배경이나 집안만으로는 존경받지 못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태국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가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특권에 의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사람들은 각자 너무 바빠 보였어요. 그들은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듯 했죠. 한 번은 치아가 아파서 호텔 직원에게 가까운 치과를 물어보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당연히 고급 VIP 병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곳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익숙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동네의 작은 치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들어선 작은 치과는 치앙마이에서 보던 화려한 병원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진료는 정말 체계적이었고 의료진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진료 후에 진료비를 결제할 때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치앙마이의 고급 병원에서는 한 번 진료를 받을 때마다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던 제 사고방식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료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었고 고급스럽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도한 사치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실용성을 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누려왔던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훈과 함께 그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훈이 추천한 유명 레스토랑에 갔고 그곳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치앙마이에서 하던 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느끼던 특권의식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내가 낼게. 이런 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제 말에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순간 정적에 휩싸인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라, 여기서는 돈을 과시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한국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불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여유롭고 풍요로운지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우월함의 표시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무례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깨달았죠. 저는 부유한 가정의 특권에만 의존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저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착각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예의를 중요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돈보다는 성실과 태도로 자신을 증명했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제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오만하게 보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혼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치앙마이에서 제가 받았던 모든 관심과 존경이 그저 부모님의 재력과 리조트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증명해 본 적이 없었고 제 능력이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룬 적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제 자신이 점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강을 산책하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저는 누군가의 딸로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당연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누구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저 나 자신으로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제 특권의식과 자만심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고 그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치앙마이에서는 아무리 부유해도 노력하지 않고 성취를 이루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력이라는 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고 그런 생각 속에서 자부심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저는 이 사회에서 돈만으로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국이 좀 독특하네 정도로 여겼던 차이들이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지점까지 다다랐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저의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도 제가 치앙마이에서 받아온 특별한 대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 없이 스스로를 증명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 다니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기업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훈이 회사에서 인정받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리에 초대받은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정도라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치앙마이에서 누려온 특권과 자부심이 남아 있었고 그걸 지훈의 동료들에게 은근히 과시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유명한 리조트 소유주의 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흘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그저 가볍게 웃으며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배경이 여기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묘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행사 중간 지훈이 저에게 깜짝 발표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리라, 태국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태국 문화를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순간 저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인들 앞에서 제가 자란 화려한 환경과 태국 리조트의 특별함을 자랑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올라가 제가 알고 있는 태국의 관광지와 우리 리조트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설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호화로운 리조트와 고급 서비스를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은 작게 속삭이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고 몇몇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딴짓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한 청중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리조트의 직원들은 얼마나 대우받나요? 관광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우리 리조트는 고급스럽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태국의 자랑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뒤에 있는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청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저의 이야기는 빈 껍데기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깊이도 진정성도 없이 오로지 겉모습만을 자랑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행사장에서 내려온 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탱해주던 특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제 배경과 리조트의 명성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비웃음과 무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억지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얄팍하고 무의미한 것들이었는지를요. 제 머릿속에는 행사장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를 내세워 자랑했던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제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만하게 굴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누리던 부와 특권이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룩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특권을 당연하게 여긴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이 제 발밑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무너졌고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공원에 나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함과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부와 특권에만 기대어 오만하게 굴던 내 모습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나니 한없이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아니라 진정성과 노력이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자신이 진정으로 이룬 성취만을 자랑으로 여겼죠. 반면 저는 제 스스로 무엇도 이루지 못했으면서도 부와 명예를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진 특권에 기대지 않을 거야.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치앙마이로 돌아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허울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나 저는 마침내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익숙한 풍경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저는 이미 변해버린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귀국을 반겼지만 어딘가 묘하게 달라진 저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저를 보며 눈빛을 반짝이더니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다가오셨습니다. 리라야, 한국에서 뭘 배웠니? 아버지의 그 질문은 짧았지만 묵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의 제 변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곳에서 겉모습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리조트가 단지 관광객의 소비를 위한 장소가 아닌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도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응시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리라야, 사실 나도 내가 떠난 사이 많이 생각했단다. 우리 리조트가 자랑스럽다고만 여기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게 얼마나 공허한 자부심이었는지 깨닫게 됐어. 이제는 이 리조트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곧장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리조트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예요.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방향을 잡아 환경 보호에도 힘쓰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리라야. 그렇다면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나도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리조트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고민하고 있었단다. 내가 제안한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저와 아버지는 리조트를 재정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외국인 관광객만을 타깃으로 했다면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로 한 겁니다. 리조트에서 현지 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전통 공예품 제작 수업을 열어 관광객들이 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광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시스템을 강화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점점 리조트를 방문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평가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리조트는 점점 더 특별한 곳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함께 리조트를 성장시키고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부유한 오너의 딸로만 보지 않고 진심으로 리조트를 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로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창피함과 좌절은 이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노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명성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박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에서 지훈이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변해버린 리조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리라. 너도, 이곳도. 그의 말에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배운 게 참 많았어. 너희 나라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여기에도 적용해 보려고 했거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라면 해낼 줄 알았어.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는 너도 자신을 증명했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조트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리조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저에게 수치심을 안긴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하는 일에 진정성을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가치를 이제는 태국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노력과 성취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꿉니다. 저처럼 누군가의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성숙해진 마음가짐으로 태국의 미래를 꿈꿉니다. 한국에서 배운 깨달음이 저의 인생을 바꿨듯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